네, 반갑습니다. 부몽입니다. 마피의 천국이라고 부르던 평택, 그리고 고덕 신도시의 반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는 인구 51만 명의 경기도 최남단 도시로 경부고속도로부터 서해까지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택하면 떠오르는 것은 평택 미군부대, 그리고 얼마 전에 가동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바로 옆에 인접한 2기 신도시인 고덕 신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신도시는 서정리 역세권 중심 개발인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공사가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행정타운 중심의 2단계와 그리고 국제물류단지 중심의 3단계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 동탄 2신도시와 같이 각 테마에 맞추어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데, 행정타운인 비즈니스 컴플렉스 등 구역별 색다른 매력으로 테마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516만 평 규모는 전체 신도시 중 5번째로 큰 규모로 동탄 2신도시, 분당, 검단, 파주 운정 다음의 도시로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발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고덕 신도시는 1호선 서정리역을 끼고 있어 과거 허허벌판이던 서정리역과 지제역이 현재는 천지개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덕 신도시에서 2021년 개통 예정인 BRT 노선을 타고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한 지제역의 경우는 1호선뿐만 아니라 SRT 노선 더블 역세권으로 서울 수서역까지 20분이면 이동 가능한 평택 철도교통이 중심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반도체 공장과 신도시라고 하는 타이틀로 고덕 신도시에서 시범 분양을 시작한 고덕 파라곤의 경우는 최고 380대 1이라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1기 사업 중 입주가 확정된 파자풍신 단지들 모두 상당한 경쟁률로 청약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일단 되고 나서 생각해보자는 생각으로 회사 동료들과 함께 당시 고덕 파라곤에 청약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워로 평택시의 지역소득이 점점 증가하여 인당 월 평균 소득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1라인만 가동 중인 평택 캠퍼스의 경우 내년 3월 2라인 가동 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평일 기준 삼성 임직원 약 4천여 명, 협력사 3천여 명, 그리고 건설 인력 2만 9천여 명이 평택 캠퍼스에서 근무 중이며, 이는 확실히 지역 소득 증가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택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3, 4기 라인까지 진행이 된다면 평택에만 100조 원이 투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평택시 법인세는 점차 증가하여 2017년 33억 원 대비 2019년 915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약 30배가량 세수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고, 삼성전자 혜택을 톡톡히 누리게 되는 것이라 결국 평택시의 경우는 삼성전자 근처로 인프라를 밀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택시의 경우 삼성이라고 하는 대형 키워드 호재에도 불구하고 기대보다 많은 인력들이 바로 이전을 하지 않았으며, 몇 년 동안 평택에 다가올 호재들로 인하여 성공급 러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 50만 명이 되지 않은 평택시에게 3년 동안 34,000 세대의 병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물론 주변 동탄, 안성, 오산시 공급까지 합한다면 평택 주택시장엔 상당히 큰 타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공급이 집중되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던 시점, 너무나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매매가 그리고 전세가 모두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평택시 부동산 가격은 깊은 하락의 골로 추세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평택시 미분양 현황으로 2015년 말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하더니 2017년 10월부터는 악성 미분양인 중공후 미분양도 일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피와 계속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이 기간 중 평택 시민들의 자산 가치를 하락하게 만들어준 장본인이 바로
수요 대비 과도한 공급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평택의 경우는 새롭게 조성되는 개발 사업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는 특정 지구가 돋보이기 쉽지 않은 호재가 크게 분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평택에 메가톤급 다양한 호재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결국 집중되는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급은 평택시의 인구를 크게 늘려주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약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이 되었고 세대수 역시도 15.7만 세대에서 22.5만 세대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늘었다고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조심이 필요합니다. 2014년 인구수 대비 세대수는 약 2.47명이었다면 2019년 인구수 대비 세대수는 약 2.27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성공급의 효과로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영유아 10대, 연령 증가율은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가족 단위 전입이 아닌 일자리를 찾아 단독 세대 전입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를 나타내는 모습이 본 자료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주변 인구를 끌어들이고 있는 평택시의 모습이지만 주변 공급이 많은 평택, 화성, 오산 등으로 인구 유출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평택으로 전입을 온 사람 중 약 2%가 넘는 인구가 남해안에 위치한 거제도에서 넘어오신 분들인데 거제도의 경우 조선 경기 하락과 함께 일자리를 찾아 평택으로 넘어온 경우가 상당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거제 지역 커뮤니티에서 평택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멈추지 않고 평택 지역에 대한 인력 모집 공고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평택 투자에 대해 조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직까지도 공급이 끝나지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남아있는 공급량은 약 14,000여 세대인데 인구 51만 명의 중견 도시에서 이게 감당이 될지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안에 위치한 아산 신도시 불당지구 지웰더샵의 경우 34평 기준으로 7억 원대 중반의 실거래가 찍혀버렸고 동탄 이신도시에 위치한 동탄역 시범 더샵의 경우 34평 기준 9억 원 이상의 실거래가 찍힌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해당 단지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고 절대로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재는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서울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고소득 일자리에 풍족한 자족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가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4억 원 초중반대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자족 도시인 고덕 신도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물론 4억대 아파트가 평택에서는 말도 안 되는 고분양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근 주변 지역들이 대부분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는 말이 있듯 이는 현재 인프라가 부족한 고덕 신도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가격이 시장이고 저평가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평택의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모든 부동산이 이론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으며 어떤 트리거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폭등하는 모습은 그 도시의 저력과 수요가 집중되는 시점에 아주 폭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덕 신도시는 잠재력이 아주 강한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현재 입주가 가능한 4개 단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에 입주한 고덕 파라곤의 경우는 서정리 역세권과 가깝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으며 752세대의 단지로 4억 중반에서 5억 초반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에 입주한 자연앤자이의 경우는 755세대의 단지로 현재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 그리고 2019년 11월 현재 입주 시장인 제일풍경채의 경우는 1222세대,
대단지의 현재 3억 후반에서 4억 중반까지 시세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한 인스빌의 경우는 2020년 4월 입주 예정이며 현재 3억 후반에서 4억 중반 정도로 시세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를 고덕 신도시 시범단지로 대략 지칭을 하고 있으며 파자풍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모두 분양가와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이며 고덕 파라곤을 제외한 나머지는 크게 시세가 다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초중고 개교 예정 부지로만 잡혀있는 제1풍경채 그리고 신한 인스빌 단지의 경우는 향후 선호도 개선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단지들은 이제 막 분양을 시작했거나 임대주택 등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신도시 상가들을 대략 살펴봤는데 아직 제대로 된 상가들이 올라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공장 북측에 위치한 상권에 있는 경우는 먹거리 위주의 상가들이 조성되고 있지만 그 이외에는 인프라가 갖춰지려면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그런데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위에 위치한 동탄 이신도시의 경우는 입주 1, 2년 차 만에 10몇 개의 단지가 한 번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프라도 빠르게 조성이 되었지만 평택의 경우는 아직 시범으로 입주하는 단지가 4개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조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월 들어서 평택 고덕 신도시 시장이 급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2월 초 블로그에도 한번 포스팅을 했었는데 지방부동산이 급등하는 시점에 고덕의 경우는 투자자들이 달라붙기 좋은 모양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현재 입주가 활발한 제1풍경채 단지에서 고덕 신도시 현장 분위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신도시는 일단 규모가 한 여의도의 2배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붙어 있는 이제 삼성이 세계 최대 규모죠. 근데 세계 최대 규모인데 규모로 말하자면은 이제 신도시의 한 3분의 1 정도 가량, 그럼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딸려오는 이제 그 인력인데 그 인력들이 뭐 정직원 한 공장에 정직원만 한 5,000명 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는 6개 공장까지 예정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2개 공장이 완공이 됐고, 이제 첫 번째 공장, 두 번째 공장, 이제 두 번째 공장이 3월에 이제 가동을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럼 두 번째 공장에 또 정직원을 비롯한 이제 그에 따른 협력업체, 그러면서 굉장히 또 많은 인력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쪽은 외부 수요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냥 삼성 하나만으로도 그에 따라오는 협력업체 인구 등등 봐서 외부에서 여기까지 굳이 들어올 필요는 없고, 그에 따른 공급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공급이 많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우려 지역이 아니라 당연히 공급을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아무튼 저희 사무실에서는 요즘 거의 11시 전에 퇴근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바쁘고요. 생각보다 여기 뭐 특히 풍경채 파라곤이나 자이는 이미 입주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쪽은 분석하기는 힘들고, 지금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 풍경채인데요. 풍경채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못 미치는 한 20일 사이에 한 130건 거래가 될 정도로 굉장히 거래가 활발해요. 이쪽에 이제 3월에 여기 삼성 2공장이 착공 끝났고 가동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많이 내려올 것 같아요. 갑작스럽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저희는 거의 예측을 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떴다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장기를 노리는 고객들이 온다는 거죠. 투자 가치를 높이 평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변수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좀 탄탄한 장기 고객들이 오는 시장이 된 거예요. 순차적으로 1,000짜리 빠지고 2,000짜리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를 이제 가치 평가를 남이 하는 거에 따라가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랑 느끼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치고 올라가져 있는 그런 금액만 남아있다고 봐야죠.
그래도 그런 매물도 거래가 일단 지금 현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품은 평택 고덕신도시의 경우는 삼성이 주는 힘만으로도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며 공급 과잉에 따른 시세 상승이 어려운 시점, 실거주라면 괜찮은 매수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전국 부동산 폭등에 따른 가격에 대한 확실한 메리트가 있으며 1216 부동산 대책은 투기 지역이 아닌 지방대장 단지들로 수요 분산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평택의 경우 신규 조성되는 생활권 분산에 따른 수요가 분산되는 아쉬움이 있으며 인프라가 갖춰지기에는 상당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월세 시세가 몹시 낮기 때문에 실거주 몬테크는 추천하지만 그 외 투자의 경우는 큰 돈이 오래 묶일 수 있다는 것은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함께 부동산 관련 추가의 소통이 필요하신 분들은 좌포의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에도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